힘겨운 전진. 그러고 나서 범안경은 늪지와 벌판과 깊은 계곡, 말을 끌고 다닐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아갔다. 수도 없이 수렁에 처박혔다. 길을 알 수 없었지만 미친 듯이 숲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운 녹색 길을 만났다. 헤이즐과 파이버가 구덩이 아래로 내려와 보니 블랙베리가 토탄 위에 웅크리고는 갈색 사초 몇 줄거리를 우물거리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헤이즐이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 다들 어디 있어? 블랙베리가 대답했다. 저기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 비귀기 호크빗하고 스피드웰한테 말을 듣지 않으면 갈갈이 찢어 놓겠다고 으름장을 놨어. 그러자 호크빗이 도대체 누가 대장인지 알고 싶다고 대들다가 비귀한테 물어 뜯겼지. 참 고약한 문제 같아. 대체 누가 대장이지? 너야? 비귀기야? 몰라. 하지만 비기기 가장 힘이 센 건 확실해. 어쨌든 호크빗을 물어뜯을 것까진 없었는데 어차피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니까. 호크빗도 다른 친구들도 잠깐만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면 그걸 알았을 텐데. 그런데 비기기 그렇게 몰아세웠으니 그 친구들은 이제 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고 생각할 거야. 계속 나아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된다는 걸 깨닫길 바랬는데 이렇게 수도 적은데 우리끼리 명령을 내리고 물어뜯고 하다니 맙소사. 가뜩이나 골칫거리와 위험천지인데. 새토끼는 구덩이 저 끝으로 갔다. 금작화 밑에서 비깃과 실버와 벅손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핍킨과 댄더라이언은 그 곁에서 작은 풀 잎사귀를 뜯는 척하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에이콘이 호들갑스럽게 호크빗의 목을 핥아주고 스피드웰은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에이콘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가엾은 녀석, 좀 가만히 있어. 피라도 좀 닦아내자고. 자, 가만히 있어. 호크빗은 과장스레 얼굴을 찌푸리며 뒷걸음을 쳤다. 헤이즐이 다가가자 모두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헤이즐이 말했다. 문제가 좀 있었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든 있는 게 최고야. 여긴 불편한 곳이지만 곧 빠져나갈 수 있어. 댄더라이언이 물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헤이즐은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대답했다. 지금 날 따라오면 해 뜰 때까지는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줄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헤이즐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그게 안 되면 다들 나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려고 들겠지. 그래봤자 별 수 없겠지만. 헤이즐은 다시 토탕 구덩이에서 기어 나왔다. 모두 헤이즐을 따라 나섰다. 두렵고 고단하기 짝이 없는 여행이 다시 시작되었다. 위험한 기미가 느껴지면 깜짝깜짝 놀라며 걸음을 멈추곤 했다. 한 번은 흰 올빼미가 소리 없이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갔다. 어찌나 낮게 날던지 사냥감을 노리는 그 검은 눈과 헤이즐의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흰 올빼미는 사냥할 생각이 없었는지 아니면 덮치기에는 헤이즐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는지 히스 덤불숲 너머로 사라졌다. 헤이즐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기다렸지만 흰 올빼미는 돌아오지 않았다.
한 번은 댄더라이언이 담비 냄새가 난다고 하자 모두 몰려들어 소곤거리며 땅바닥에다 코를 대고 냄새를 맡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행히 냄새가 오래된 것이어서 곧 다시 행군을 시작했다. 토끼들은 드문드문 흩어져서 불규칙한 속도로 다니기 때문에 이런 키 작은 덤불숲은 나무숲보다 나아가는 속도가 더 느렸다. 실제이든 착각이든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날 때마다 누군가가 발을 굴러 경고하면 모두 그 자리에 붙박인 듯 멈춰섰다. 그런 일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다. 길이 너무 어두워서 헤이즐은 자기가 앞장서고 있는 건지 비빅이나 실버가 앞서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한 번은 앞쪽에서 정체 모를 소리를 듣고 한동안 꼼짝 않고 서 있기도 했다. 소리는 금방 그쳤다. 이윽고 헤이즐이 조심스럽게 나아가다 보니 실버가 그 소리에 놀라 오리새 덤불 위에 숨어 있었다. 모두 길을 몰라 헤매면서 힘들게 걷느라 녹초가 되었다. 핍키는 악몽 같은 그 밤길 내내 헤이즐 곁에 꼭 붙어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다른 토끼들은 무릉덩이에 떠다니는 나뭇잎처럼 멀어졌다가 다시 다가오곤 했지만 핍키는 결코 헤이즐 곁을 떠나지 않았다. 어느덧 헤이즐은 핍킨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는 의무감 하나로 버텨나가고 있었다. 흘라우루, 이제 다 왔어. 이제 다 왔다고. 헤이즐은 끝없이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문득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핍킨한테 하는 말도 자신한테 하는 말도 아니었다. 졸면서 잠꼬대를 했거나 아니면 그 비슷한 상태에서 한 말이었다. 마침내 헤이즐은 첫 새벽을 보았다. 마치 낯선 토끼굴을 헤매다가 저 끝 모퉁이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들어오는 것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그와 동시에 노랑 턴메스가 지저귀기 시작했다. 헤이즐은 패전 장군의 심정을 알 것 같았다. 부하들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멀리 있지 않아야 할 텐데 멀리 있으면 어쩌지? 모두 다 그렇다면? 나는 친구들을 어디로 이끌고 온 걸까? 이제 어찌해야 하나? 지금 이 순간에 적이 나타난다면? 헤이즐은 이런 의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고 생각을 쥐어짜낼 기운도 없었다. 등 뒤에서 핍킨이 아침 이슬에 젖어 떨고 있었다. 헤이즐은 돌아서서 핍킨을 코로 문질러 주었다. 달리 할 일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마침 곁에 있는 부하를 배려하고 보살펴주는 패장처럼. 사방이 점점 밝아졌다. 오래지 않아 헤이즐은 몇 걸음 앞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자갈길을 발견했다. 헤이즐은 히스 덤불숲에서 절름거리며 나와 자갈길에 앉아서 몸을 부르르 떨며 물기를 털어냈다. 이제 파이버가 말한 구릉지대가 뚜렷이 보였다.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 때문에 회청색 언덕들은 훨씬 가깝게 보였다. 가파른 빛 아래 점점이 흩어져 있는 가시금적과 수풀이나 지질어진 주목까지 보였다. 헤이즐이 언덕지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길 아래쪽에서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냈잖아. 그 친구는 해낼 거라고 했지? 소리나는 쪽을 돌아보니 블랙베리가 서 있었다. 꾀죄죄하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분명 블랙베리였다. 잇따라 히스 덤불숲에서 에이콘, 스피드웰, 벅손이 나타났다. 네 토끼 모두 똑바로 헤이즐을 보고 있었다.
헤이즐은 어리둥절해졌다. 토끼들이 다가오자 헤이즐은 그제야 친구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눈길을 주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헤이즐은 뒤를 돌아보았다. 자갈길은 아래쪽에 있는 길쭉한 자작나무와 마가목 숲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숲 너머에는 성긴 산울타리가 있고 그 너머로 두 잡목림 사이에 푸른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마침내 공유지를 빠져나온 것이다. 블랙베리는 자갈길의 무릉덩이를 애돌아 다가오며 말했다. 야, 헤이즐, 난 사실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네가 제대로 알고나 가는 건가 의심까지 했어. 네가 히스 덤불숲에서 자꾸만 이제 다 왔어 라고 할 때마다 부하가 치밀었어. 거짓말하는 줄 알았거든. 내가 한 수 배워야겠는걸? 프리스라, 너야말로 족장토끼야. 벅손이 말했다. 훌륭해, 헤이즐! 굉장해! 헤이즐은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헤이즐이 잠자코 바라만 보고 있자 에이콘이 말했다. 자, 가자! 누가 맨 먼저 들판에 도착하는지 내기할래? 난 아직 달릴 수 있어! 에이콘은 주춤주춤 비탈을 내려가다가 헤이즐이 멈추라고 발을 구르자 곧 멈춰섰다. 다른 친구들은 어디 갔어? 댄더라이언은, 빅윅은? 바로 그때 댄더라이언이 히스 덤불숲에서 나와 길에 앉아서 들판을 바라보았다. 뒤따라 호크빗이, 그 다음으로는 파이버가 나타났다. 파이버는 눈앞의 들판을 바라보았다. 헤이즐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벅손이 헤이즐더러 비탈 기슭을 보라고 했다. 헤이즐! 저기 봐! 실버랑 빅윅이 저기까지 내려가 있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키 작은 가시금적화 수풀을 배경으로 실버의 옅은 잿빛 몸은 또렷이 보였지만 빅윅은 그쪽으로 달려가고 나서야 볼 수 있었다. 빅윅이 말했다. 훌륭해, 헤이즐! 모두 다 왔어! 우리 함께 저 들판으로 가자! 잠시 뒤 토끼들은 자작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해가 떠올라 고사리와 잔가지의 맺힌 아침 이슬을 초록빛과 붉은 빛으로 물들일 무렵 토끼들은 산울타리를 넘고 얕은 도랑을 건너 풀이 무성한 목초지로 들어갔다.